EBS 다큐멘터리 교육 실험 프로젝트 스스로 공부한 아이 만들기에서 자기주도 학습을 한국에 제일 처음에 정착시켰다 할까요? 소개한 송인섭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한국 사회가 학원 중심, 사교육 중심으로 가는 거를 상당히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EBS 다큐멘터리 교육 실험에 제가 참여해가지고 그때 참여한 6명의 학생들이 학업 성적은 물론이고요, 자신감도 있고 또 미래에 대한 비전도 갖고 자녀 교육 문제, 좀 더 구체하면 공부, 진학, 진로, 자녀 교육 문제를 긍정적으로 발전시키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간단히 몇 가지를 좀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그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은 공부는 뭐라고 생각을 해요? 엄마, 짜증스러워. 아유, 공부하기 싫어. 공부 때문에 놀지도 못해. 이런 식의 반응을 보이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아요. 공부라는 거는 한 사람의 미래를 위한 발전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게 공부죠. 이제 환경이 다른 세 학생, 첫 번째 학생은 뭐 시간도 많고 이제 공부하는 양도 상당히 많고요. 두 번째 학생은 그냥 뭐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학생, 세 번째 학생은 너무 바쁘기 때문에 공부를 하는 시간이 없었어요. 근데 성적을 봤더니 세 번째 학생이 성적이 좋더라고요. 그건 왜 그럴까? 진실한 시간의 투입이다. 다시 말하면 부모님이 억지로 이렇게 앉게 해가지고 책상에 앉아있는 그게 아니라 자녀들을 이렇게 볼 때요, 어때요? 아유, 그냥 앉아있긴 하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부모님이 요구하는 대로 희망하는 대로 성적도 그렇게 안 올라가고 여러 가지 이제 딱 엄마가 올 때는 앉아 있는데요. 뭐 전화기도 하고 또 딴전도 벌이고 졸기도 하면서 시간을 때우는 거 이렇게요. 제가 80년도 5월부터 박사학위를 시작해가지고요. 82년도 5월에 학위를 끝냈습니다. 박사학위를요. 잠을 잔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애는 공부는 하는데 얹어 있는 건 공부하는 게 아니죠. 자녀를 어떻게 키우고 싶으세요? 어떤 애는 뭐 이렇게 상당히 논리적이고 있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좀 음악성 있는 애도 있고 어떤 애는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언어력이 있는 아이도 있고 이렇게 이제 그게 바로 이제 인간이 갖는 적성이잖아요. 내 아이는 어느 쪽에 좀 뭐가 있다라고 파악은 안 될까요? 어때요? 만약에 내 자녀가 공부를 안 한다. 아무리 시켜도 공부를 안 한다. 뭐를 할 때 가장 이제 재밌어 하나 한 6개월 정도 관찰을 해보면 어때요? 아이가 어떤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를 보는 거예요. 아이는 그럴 때 그 일에 흥미가 있어요. 그거를 좋아해요. 그리고 그 일을 하면 행복해요. 그러면 열심히 하게 되죠. 그럼 그분의 성취가 되는 거죠. 아이도 행복하고 부모님도 다 행복한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진로는 어떤지 이런 것이 결정이 되고요. 이렇게 되면 분명한 목표의식이 생겨요. 그죠? 내 자녀의 현재는 어떤가를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아이를 보면 어때요? 대부분이 짜증스럽고 잘했으면 좋겠고 아유 이 녀석이 말을 안 듣네 이러고 내 자녀는 누구죠? 사람이잖아요. 사람은 발전을 하는 거예요. 미래에 무한의 잠재 가능성이 있다는 걸 생각하시면 어때요? 자기주도 학습의 능력이 65개국 중에
58위에 자생력이 아주 부족한 나라로 내 아이도 그렇다고 한다면 공부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적성을 찾고 흥미를 주고 미래의 진로를 개발하는 쪽으로 하면 어떨까라는 가드너의 그 다중이론을 조금 설명을 하고 언어 능력, 논리 수학 능력, 시각 공간 능력, 음악 능력, 신체 운동 능력, 개인 내적 지능, 대인 관계 능력, 자연 탐구. 어떤 학생은 뭐 언어 능력이 우수하고 어떤 학생은 논리가 우수하고 시각이 우수하고 이렇게 이게 다른 거예요, 지금. 그 능력에 따라서 미래의 진로와 미래가 설계가 된다는 얘기예요. 진실하게 시간을 투입하게 되는 그 출발점이 된다는 얘기예요. 또 하나는 내 자녀를 믿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하죠. 서로 믿음이 있을 때 부모님은 자녀를 지도할 수 있겠고 자녀는 부모님을 따르고 부모님을 신뢰하고 그런 속에서 아이는 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자녀에게 우리는 모범을 보여야 돼요. 모범을 보이게 되면 아이는 자연스럽게 부모의 행동을 따르게 되는 거죠. 한 개인이 성장이라는 거에 그 상당한 부분은 선생님과 학부모님이잖아요. 그죠? 선생님과 학부모님이 과연 어떤 식의 아이를 인정을 하고 아이를 사랑하냐에 따라서 아이의 상당한 부분이 이제 결정이 되는 거죠. 하루 중에 어느 시간이 가장 행복한가 물어봤더니 자녀가 눈앞에 보이지 않을 때, 자녀가 앞에 보이면 너무 관심이 있고 아이에게 자꾸 뭘 해야 되고 자녀가 안 보이면 자녀는 잘하고 있다는 가정을 하기 때문에 아이와 부모님과의 상호작용이 잘못되고 있다는 거죠. 이거에 고치는 방법은 아이의 특성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자. 그리고 아이가 가는 길을 아이가 가도록 하자. 그리고 자녀에게 물어봤어요. 언제 그냥 불행한가? 답은 나와 있죠. 부모님과 함께 있을 때가 한 65%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부모님은 즐겁게 공부하는 분위기를 부모님은 만드셔야 돼요. 잔소리를 자꾸 하게 되면 아이는 그 잔소리 때문에 짜증스러워하고 그 잔소리 때문에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거부하고 아이에게 잔소리하는 걸 이렇게 적으세요. 반복한 잔소리가 있어요. 아유, 또 그 소리. 그게 아이한테 의미가 있겠어요? 또 비판적인 잔소리를 피하세요. 그러니까 자꾸 부정적인 얘기하기. 부정적인 잔소리를 자꾸 하면 그런 아이가 돼버려요. 각인이 돼버려요. 각인이요. 그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고 그 나름대로의 미래의 설계가 있고 그 나름대로의 자기의 세계가 있는 거예요. 서로 상담하면서 고치는 쪽으로 해야지요. 일방통행적으로 하게 되면 그만큼 아이의 행동은 그만큼 잘못 나간다 이런 얘기고요. 자녀가 부모님과 함께 있을 때 행복해하고 긍정적이 되고 부모님과 논의를 하고 부모님과의 생각에서 미래를 그릴 수 있는 그런 아이로 만들기를 꼭 부탁을 하고요. 여러 부모님들이 그런 부모님이 꼭 되기를 제가 부탁을 하면서 제 강의를 또 한 번 마치겠습니다.